안녕하세요. 직장인 9년차 골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월급 관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월급은 22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은 우리 25살 때부터 29살까지의 중위소득 평균이 241만 원이에요. 근데 이 241만 원에서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이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10% 정도가 빠지는데 이제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1만 원이 빠진다고 가정하고 월급을 220만 원으로 가정할게요. 그럼 이 220만 원 중에 쓸 돈이랑 모을 돈, 그러니까 투자할 돈을 미리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 재테크 책에서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나 보도 셰퍼의 돈 이런 걸 읽어보면은 여기서 추천하는 투자 배분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소득에서 나이만큼을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20만 원을 100%로 놔두고 여기다가 내 나이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빼기 28% 하면 되겠죠. 그럼 72%가 나옵니다. 근데 220만 원의 72%는 158.4만 원이거든요. 근데 계산을 또 쉽게 해야 되니까 160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남은 28%, 약 6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쓰면 되는 돈 60만 원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근데 시작 전에 분명 이런 분들 나옵니다. 야,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당장 월세만 해도 50, 60이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뭘 했죠? 사회초년생, 월세 절대 살지 말고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특히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청년대출, 중기청이라고 해서 연이율 1.1%인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그걸로 1억까지 전세 대출 받으시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세요. 그렇게 되면 연이자 110만 원이죠. 한 달에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원룸 관리비는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주거비로는 15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야, 네가 서울 안 살아봐서 그래. 서울에 1억짜리 전세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신림이나 관악 쪽에 아직도 전세 6천, 7천, 8천, 1억짜리가 되게 많거든요. 다만 집이 좀 좁아요. 근데 사실 당장 돈이 없으면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제 주위에도 서울권 회사 다니는 친구들, 특히 연봉 높은 친구들도 전부 다 사회초년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다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를 탈출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여기 관악구, 신림 쪽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통신비.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알뜰폰 쓰면 된다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써도 월 5만 원도 안 나옵니다. 보통 3, 4만 원 선인데 여기다가 카드 할인만 잘 받아도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패스할게요. 자, 다음 식비. 사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얼마 남았죠? 60만 원에서 주거비 15만 원 뺐고 통신비 넉넉 잡아 5만 원 빼서 4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식비. 회사에서 밥 주는 것도 있고 법인카드로 쓰는 것도 있고 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도 많죠. 그럼 최악의 케이스인 안 그래도 월급도 작은데 월급에 식대까지 포함돼 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보통 직장인들 회사에서 먹든 버카로 쓰든 점심 10,000원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럼 10,000원 곱하기 평일 20일, 20만 원이죠. 근데 여기다가 아침이랑 저녁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은 집에서 좀 해먹거나 아니면 샐러드를 만들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샐러드를 사 먹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재택할 때마다 매일 샐러드, 뭐 채소 모듬이라고 하던데 그걸 해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나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고구마랑 토마토랑 양배추를 사와요. 이렇게 3개를 사면은 약 10,000원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10,000원으로 일주일 동안 진짜 호화롭게 아침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배추가 생각보다 양이 정말 많고요. 고구마도 요즘 공급이 워낙 많아서인지 양이 되게 많은데 막 3,000원 요 정도밖에 안 해요. 토마토도 사람들이 맛없다고 잘 안 사는지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샐러드 맛없어서 못 먹겠다. 여러분, 샐러드 좋아해서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맛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좀 건강을 챙길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내가 싫어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거 막 파스타, 피자 이런 것들 사실 건강에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먹어두면 나중에 병원비로 돈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나갔나? 그럼 아침 저녁은 매주 10,000원이 나가니까 곱하기 5주 하면 5만 원이 되죠. 자, 그럼 식비는 평일 점심 20만 원 정도 나가고 아침 저녁은 일주일에 10,000원씩 5주니까 5만 원. 총 25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25만 원. 총 45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니까 15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말 식비를 포함 안 했고요. 보험비 포함 안 했고 교통비 포함 안 했고 뭐 데이트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런 거 전혀 포함을 안 했어요. 그럼 이 금액에다가
정말 필요한 금액들만 더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머니까 교통비가 월 10만 원 정도 더 든다. 이러면 플러스 10만 원 해서 55만 원이 나가는 거고, 나는 보험비가 한 달에 5만 원 더 나간다 하면 플러스 5만 원 더 하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면은 지출이 정말 끊임없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교통비나 식비 이런 거는 충분히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조건으로 제대로 된 금액을 내고 있는지 보험 비교를 하는 앱이 또 있고,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기 승차권 이런 거를 사용한다든지, 택시를 안 탄다든지, 카페는 기프티콘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요. 그리고 사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누구는 부모님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주거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요. 누구는 회사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교통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누구는 회사에서 밥을 주거나 법인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식비가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처럼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서로의 지출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월급이 사실 얼마가 됐든 사회초년생 때는 최소 100만 원은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지출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정말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자취는 무조건 해야 되고 교통비도 나가고 회사에서 식대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 그러면 사실 소득이라도 높여야 돼요. 그럼 소득은 어떻게 높일까? 부수입 만들기? 아니죠. 일단 더 하셔야 됩니다.